가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조심해야 할 감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환입니다. 특히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을 뜻합니다. 2000년 이후 주요 감염병 유행의 75%가 동물에게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 관련 종사자들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큐열과 브루셀라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축 농장주였던 A씨. 그는 유산을 했던 염소, 태아의 뒤처리를 혼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한 염소의 상태를 늘 눈여겨보면서 보살폈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갑작스럽게 폐렴과 간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원인은 5년 전에 유산한 염소를 돌보면서 감염된 큐열이라는 감염병 때문이었습니다. 큐열이란 1935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초기에는 원인 병원균이 확인되지 않아 의문의 열병이라는 뜻의 퀴리열이라고 불리었다가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이후 큐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5년 뒤 A씨에게 급작스럽게 큐열이 온 이유는 큐열의 특성 때문입니다. 감염되더라도 50%만 증상이 보이고 나머지는 무증상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만성 큐열로 진행되면 치명률이 높아서 위험한 질환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큐열은 급성 큐열과 만성 큐열로 나뉘는데요. 큐열균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 급성 큐열 환자가 일부 발생하게 되고 이 중에 약 한 5% 미만에서 만성 큐열이라는 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급성 큐열 감염 후 약 한 1년에서 길게는 20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성 큐열 환자가 되면 급성 큐열과는 달리 혈관의 염증이나 아니면 심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염병은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큐열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만성 큐열로 진행되면서 더욱 위험성이 커지는 큐열은 소, 염소, 양 등의 가축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큐열의 국내에서 발생 현황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무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증가 추세였다는 점에서 큐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큐열 감염의 병원체는 생존력이 높습니다. 큐열균은 일반 환경에서 매우 장기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양이나 같은 환경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환경이 광범위하게 오염이 됐을 때 최대 오염된 환경의 반경 10km 이내에서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 큐열에 감염되게 되면 평균 2주에서 3주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가축 위생 방역사로 19년째 일해오고 있는 김필성 씨는 2007년도에 큐열에 걸렸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한이 들었었고 그리고 열이 굉장히 높게끔 올라갔었습니다. 40도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감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큐열로 나왔었습니다. 큐열의 경우 체중 감소와 함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증상 등으로 인하여 감기와 혼돈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축을 다루는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감기 외에 큐열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30%에서 50%는 폐렴으로 진행되며 상당수의 환자에게서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성 큐열이란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최초 감염 1년에서 20년까지 만성 큐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큐열 감염병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본인조차 큐열에 감염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수년 후에나 만성 큐열로 증상이 발현되면 그때는
치명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성큐혈은 심내막염이나 혈관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심내막염이나 혈관염과 같은 합병증은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약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게 되겠고,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약 2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성큐혈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물로부터 감염되는 브루셀라증. 브루셀라증은 여러 종류의 브루셀레라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중 인간에게 전파되는 병원체는 총 4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국내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환자 발생이 2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소에서 브루셀라병 발생이 25,000두로 대유행하던 시기입니다. 소의 브루셀라병의 증감에 따라 사람의 브루셀라증의 증감도 함께 따라간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셀라증은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까지 연간 1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는 현재 매년 국내에서 10건 이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긴 하였지만, 현재도 동물에서의 브루셀라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서는 동물에서의 브루셀라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브루셀라도 위험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셀라균 또한 생존력이 높습니다. 5% 이산화탄소와 37도씨에서 잘 자랍니다. 감염된 소변, 감염된 태반이나 태아 조직에 의해 오염된 건조한 토양에서 6주 이상 생존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축축한 토양이나 액체 거름에서 6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브루셀라균에 노출되었을 때는 평균 잠복기는 약 2주에서 4주로, 이 잠복기가 지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최대 6개월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큐혈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루셀라도 증상이 매우 비특이적인데, 발열, 근육통, 두통, 관절통과 같은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브루셀라가 아닌 감기에 걸렸다라고 오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감기는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2,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데 반해서 큐혈이나 브루셀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나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간 지속되는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는 고위험 직업군에 있어서는 큐혈이나 브루셀라를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현섭 씨는 브루셀라증에 걸렸었습니다. 감기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였는데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 직업이 도축검사원이고 증상이 브루셀라증과 아주 비슷해서 혹시 브루셀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브루셀라균이 어느 장기에 침범하는가에 따라서 위장, 간담독의 골격, 신경, 순환기, 호흡기, 요로생식기, 혈액, 피부 등 신체 전반에 걸쳐서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내의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큐혈과 브루셀라증의 주요 감염 경로는 무엇일까요? 큐혈과 브루셀라균의 주요 동물 보균소는 소, 양, 염소와 같은 반추동물들입니다. 이런 소, 양, 염소에 있다가 사람에게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타나는 게 브루셀라와 큐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이런 큐혈이나 브루셀라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사산이나 유산과 같은 생식기 관련 증상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동물에서 큐혈이나 브루셀라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염된 동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분비물을 배출하거나
아니면 출산 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이 점막이나 결막 등에 노출되었을 때 큐열이나 브루셀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축 관련 종사자들은 큐열과 브루셀라증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이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가축 관련 종사자들은 축산업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실험실 근무자, 검사원, 도축장 종사자, 육류가공 공장 종사자들입니다. 큐열과 브루셀라병을 앓고 있는 동물은 사산이나 유산, 생식기 관련 증상을 보입니다.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가축이 큐열이나 브루셀라균에 전염된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큐열이나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이라면 태아, 태반의 부산물로 인해 감염될 위험이 있고 균에 오염된 먼지로 흡입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축의 출산과 유산 등을 담당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그리고 가축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방역사들도 더욱 조심해야 할 위험군입니다. 간염 원인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들은 저희 방역사 업무상 염소나 소, 시료 채취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설물에 의해서도 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축사에 개나 고양이, 집쥐 등의 야생동물이 출입하여 감염병을 더욱 크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특히 큐열이나 브루셀라증에 걸린 동물의 혈액이나 시료가 검사 중에 점막이나 몸에 튀게 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사실에 큐열이나 브루셀라균이 노출됐다면 흡입 전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축의 절단과 부산물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축장, 인수공통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들을 선별해 도축장에 오게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절단 시 가축의 혈액이 튀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도축장에서도 흡입에 의한 감염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축산업 가공업체에서도 큐열과 브루셀라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2017년 12월 축산업 가공업체에 종사했던 사람 25명 중 16명이 큐열 환자 또는 의심 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추정 감염 경로는 큐열균의 육가공업체 유입과 건물 전체에 공조 설비가 없어 호흡을 통한 감염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육가공업체 종사자들이 작업 과정과 작업 환경 속에서도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큐열이나 브루셀라증에 걸린 환자를 시술해야 하는 병원의 의사들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에어로졸 발생이 예상되는 시술, 뼈 절단 등과 같은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감염 산모의 경우 특히나 더욱 큐열과 브루셀라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의 작업장에서는 큐열과 브루셀라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위험군들에게는 모두 지켜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큐열이나 브루셀라증에 노출된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호복을 입고 보호장갑을 착용합니다. 신발 커버 혹은 고무 장화를 신고 헤어 커버와 N95 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N95 마스크는 착용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착용 후 밀착도 검사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면 보호구나 고글을 착용하여 몸 전체를 큐열이나 브루셀라증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복을 벗을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호구 표면을 통해 감염이 될 수도 있기에 보호구의 바깥 부분이 옷이나 맨살에 닿지 않게 벗어야 합니다. 일회용의 경우 반드시 소독 후 폐기하고 재활용품은 철저히 세척과 소독 후 멸균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복은 매일 교환하고
열 처리하거나 포르말데히드 훈증 또는 염소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소독해서 재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손 씻기 설비를 갖추고 손 소독제와 비누를 사용해 수시로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마친 후 작업장 내 샤워 시설을 이용하여 몸을 씻도록 합니다. 만약 작업을 하다가 베이거나 긁힌 상처가 났다면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붕대로 덮거나 접착성의 밴드를 붙여 감염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염성이 있는 물질이 눈, 코, 입 등의 점막에 들어갔을 경우엔 즉시 생리식염수나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고위험군들의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껌 씹기, 취식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큐열, 브루셀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꼭 지켜져야 할 개별 필수 사항들에 이어 각 고위험군별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장구 착용은 공통사항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그 외에 가축업 종사자는 가축에서 유산, 사산, 기형, 불임, 유방염, 자궁내막염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관찰될 경우 해당 가축을 격리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큐열이나 브루셀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루셀라나 큐열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분비물이나 태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고, 만약에 접촉이 되었다면 즉시 소독하시고, 거에 관련된 부산물이나 지푸라기들은 일정 장소에서 반드시 소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축의 우유를 살균을 거치지 않고 음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니 절대 음용해서는 안 됩니다. 축사 입구에는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가축 전염병 의심 가축이나 사체가 발견된다면 축사 내부와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차량은 소독약이 채워진 소독조를 통과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씻는 장화는 자주 세탁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의 장화가 더욱 좋습니다. 고무 장화는 물로 분변 등 오염물질을 1차 세척 후 2차로 소독제로 추가 소독해야 합니다. 내부용 장화는 작업장 내에서만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에서는 착용하면 안 되므로 필요시 외부용 장화를 구비하여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축의 출산 및 유산, 그리고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수의사, 인공수정사들은 앞서 나온 공통지침을 꼭 지켜야 함과 동시에 사용되는 기구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는 방역사들도 사용한 기구는 바로 폐기하거나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도 큐열과 브루셀라증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가축하고 야생동물의 혈액이 저희 실험실에 오고 있거든요. 그 혈액에서 인수공통 병원체를 검사하기 위해서 뭐 큐열이든지 브루셀라든지 그래서 DNA 추출해서 진단 업무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성 병원체를 다룰 때는 생물안전 캐비넷 안에서 시료를 처리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실에서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 도중 혈액이나 시료가 눈등의 점막에 묻거나 혹은 주변에 튀는 경우 연구실에 구비된 세척기 혹은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세척해줘야 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이 종료되면 사용한 혈액이나 시료 등을 폐기하고 주변을 항상 소독약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검사를 거쳐 오게 되는 도축장. 수의사가 개인 작업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큐열과 브루셀라 임상 증상을 확인한 뒤 도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육류를 절단할 때 튈 수 있는 혈액, 뼈가루 등에 의해서 큐열과 브루셀라증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축장과 식품 제조 가공시설에서는 육류 절단 기구들이 사용됩니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위생 기준에 따라
육류 절단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 기계류, 배수로 바닥을 수시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세척과 소독은 환경 표면은 4급 암모늄, 70% 이상의 에탄올, 100배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중에서 적합한 소독제로 닦은 후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또는 83도씨 이상의 고온수로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입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작업장 환기는 자연적 환기와 기계적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여 에어로졸과 먼지를 최소화합니다. 큐열과 브루셀라증 감염 환자의 처치를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도 큐열과 브루셀라증 환자를 다루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속하며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큐열이나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급성 상태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 있겠고,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1인 격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큐열이나 브루셀라증 감염 산모 분만 시나 큐열과 브루셀라증의 감염 환자를 시술 시 만약 뼈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경우라면 더욱더 개인 보호 장구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시술 도구의 세척 소독 멸균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드레싱 및 출산 배출물 등의 오염된 의료 폐기물은 감염성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표면은 4급 암모늄, 70% 에탄올, 100배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로 닦은 후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감염된 병실은 가선화수소를 이용하여 훈중한 다음 멸균해야 합니다. 큐열, 브루셀라증 감염 사망 환자를 부검해야 한다면 호흡기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또는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이용 시 음압 적용을 하거나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위험군에서 큐열 및 브루셀라증 의심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큐열, 브루셀라증 고위험군임을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꼭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채취 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이 있었던 동물을 다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험군 직업군이라면 발열 두통, 근육통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큐열 혹은 브루셀라증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루셀라는 눈, 입, 피부 상태 등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작업 전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브루셀라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염내과 선생님이 도시사이클린 제제로 처방을 내려줘서 그걸로 치료를 한 달간 거쳐서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그리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큐열과 브루셀라를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큐열, 브루셀라증의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입니다. 고위험군인 우리가 예방법을 실천할 때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큐열과 브루셀라증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즉,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고 종을 뛰어넘어서도 상호 전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큐열, 브루셀라증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축산업자, 가축방역사, 식육가공업체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료하실 때 직업, 최근에 하신 작업이나 활동,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주변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